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오늘은 게스트 네트워크 인터넷을 활성화하는 방법과 우리가 왜 게스트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려 하는데요. 모든 공유기에는 게스트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어떤 기능과 특징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는 생각인데요. 잠깐 시간을 내서 게스트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두면 언젠가 한 번은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까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게스트 네트워크는 한마디로 방문객에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 집이나 회사, 사업장에 놀러 와서 인터넷 좀 써도 될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인터넷 쓰는 건 가능하지만 비밀번호는 꼭 잊어버려야 하고 공유 폴더는 절대 접근하면 안 되며 나중에 갈 때 저장해둔 네트워크 꼭 삭제하고 가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게스트 네트워크를 미리 설정해 뒀다면 매우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스트 네트워크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손님 기기가 메인 네트워크와 분리돼서 게스트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도 내가 설정한 공유 폴더, 프린터 등등은 접근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인트라넷은 사용할 수 없어서 보안적으로 매우 좋고요. 공유기 비밀번호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점과 관리가 매우 단순하고 게스트 네트워크만의 속도와 사용 시간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QR코드로 인터넷 비밀번호를 알려줄 필요 없이 접속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QR코드던 비밀번호를 쳤던 인터넷에 단 한 번이라도 접속이 되었다면 해당 네트워크 비밀번호는 너무나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게스트 네트워크는 꼭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유기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접속 주소를 정리를 해놨어요.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부분이고 여러분은 IP 주소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드린 거고요. 접속 주소는 대부분은 192.168.1.1입니다. 그 중에서 0.1도 있으니까 요 두 개를 테스트해 보시면 되고, 아이디는 어드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비밀번호는 똑같이 어드민 혹은 패스워드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유기마다 각기 다르니까 요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접속 주소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웹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여기 주소 넣는 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해당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192.168.0.1이라는 잘못된 주소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이지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러면은 주소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안 나오네. 그러면은 접속 주소를 제대로 확인해야겠다. 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의 주소는 192.168.68.1이에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대로 나온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표로 보여드린 것처럼 192.168.0.1이나 192.168.1.1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거면 공유기 주소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윈도우 키와 R키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창이 나옵니다. 요때 CMD를 누르시고 엔터를 치시고요. 요때 IP config IPCONFIG를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글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건 기본 게이트웨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오른쪽 숫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대부분의 공유기는 192.168.0.1 혹은 192.168.1.1인데 만약에 그 두 개를 일단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로그인 화면이 안 나온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CMD 치시고 IP config 쳐가지고 이 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이 요즘에 거의 필요 없는 게 요즘 공유기는 대부분 어플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작업 하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긴 해요. 여러분의 공유기가 10년 이상 된 공유기가 아닌 이상 요즘에는 웬만해서는 어플에서 공유기를 접속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TP-Link를 사용하고 있는데 TP-Link 같은 경우에는 유선으로 PC로 접속하는 것보다 앱을 통해서 접속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참고용으로 유선의 인터넷으로 직접 게이트웨이 주소를 들어가가지고 비밀번호 넣어서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내가 지금 어떤 구성으로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줄 뿐 게스트 네트워크 같은 추가 기능을 넣는 기능은 제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테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TP-링크는 물론이거니와 요즘 나오는 거의 모든 공유기는 어플을 지원하니까 일단 어플을 다운을 받고 세팅하는 것까지는 이미 하셨다고 전제를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여시면 저는 TP-링크니까 TP-링크는 데코라는 거거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데코 여기 있죠. 누르시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TP-링크가 아니신 분들은 당연히 메뉴 위치라거나 모양이 당연히 다르겠죠. 하지만 게스트 네트워크라는 기능은 모든 공유기에 다 있습니다. TP-링크 기준으로는 우측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조금 스크롤 내리시면 게스트 네트워크라는 메뉴가 아예 있어요. 이렇게 게스트 네트워크를 누르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끄기가 되어 있잖아요. 얘를 켜주면 돼요. 이렇게 켜주면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네트워크 언더바 게스트라는 게 새로 생기는 거고요. 비밀번호는 당연히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안 되겠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비밀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없음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누르시고 엄청 단순한 거 1, 2, 3, 4, 5, 6, 7, 8 이렇게 할까요? 나쁨 상관없지, 그죠? 상관없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기본적으로 비밀번호 1, 2, 3, 4, 5, 6, 7, 8에 여러분의 게스트 네트워크 언더바 게스트라는 게스트 네트워크가 생긴 거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단에 고급을 누르시면 다른 건 상관이 없고 두 가지를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속이 뭐냐면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1시간만 쓰게 할 거냐, 4시간 동안 쓰게 할 거냐, 24시간 쓰게 할 거냐, 항상 쓰게 할 거냐, 아니면 자동으로 할 거냐. 자동은 게스트 네트워크가 10분 동안 연결된 장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해지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긴 한데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나는 게스트 네트워크 접속한 사람이 1시간만 쓰길 바래. 그러면 딱 1시간을 눌러 놓으시면 게스트 네트워크를 접속하고 난 다음에 1시간만 인터넷을 쓸 수 있고 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좋죠? 저는 일단 자동으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바로 대역폭 제어입니다. 눌러주시고요. 대역폭 제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대역폭 제어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 속도를 제한하게 만들 거냐는 거예요. 게스트로 들어온 주제에 나의 인터넷의 속도를 모두 다 뺏어가 버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럴 때에는 대역폭 제어를 활성화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다운로드 102메가, 업로드도 102메가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바꾸고 싶다면 눌러가지고 다운로드 뭐 예를 들어서 얘는 20메가만 해라. 그리고 업로드도 20메가만 해라. 이런 식으로 대역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인터넷 속도는 업로드 100메가, 다운로드 100메가이실 거예요.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한 50메가만 해놔도 인터넷 사용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그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게스트가 와가지고 얼마나 뭐 엄청난 걸 다운받진 않겠죠. 그러니까 보통 대역폭 제어는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얘 이상하게 게스트 네트워크 접속하는 애들이 생길 때마다 내 인터넷이 너무 느려져. 그럴 때에는 이 대역폭 제어라는 이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게스트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안 쓰면 돼요. 평소에는 안 쓰고 있다가 친구가 온다거나 특히 이젠 사업장 하시는 분들, 특히 카페라거나 음식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뭐 사장님 인터넷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실제 인터넷 알려주면 굉장히 그거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럴 때에 이 게스트 네트워크 설정을 통해서 2시간만 이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간단하지만 꽤나 유용한 게스트 네트워크의 특징과 사용 방법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안녕.